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만나게 됐네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패드를 산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사실 샀는데, 왜 이걸 샀냐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이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지나간 시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의 차시가 너무 부족해요. 이걸 1시간을 써서 수업 차시를 사용하기가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찬 수업의 구성을 위해서 차시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시험 문제 풀이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네, 여러분 굉장히 배운 데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있었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굉장히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또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도 그 문제의 풀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의도대로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된 점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각설하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문제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여러분이 적당히 맞은 문제들은 스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모르는 문제는 잘 해결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네, 정말 쉬운 문제였죠. 어떤 것을 묻고 있습니까? 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에 곱하기 2분의 1 한 거와 같고요.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f'x를 구해봐야겠죠. 도함수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도함수를 구해보면 네,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는요 2 곱하기 8 마이너스 6 곱하기 2 플러스 4가 되겠고요. 16 빼기 12는 네 4죠. 그래서 4 더하면 8.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굉장히 역시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뭘 묻고 있냐면 네, 출제에도는 고배 미분법을 알고 있는가 이거죠. f'x는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0x고요. 그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앞에 거 미분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네, 좋습니다. 그럼 f'1은 쉽죠? 네, 4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8 더하기 18이 돼서 26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3번이네요. 자, 3번 볼게요. 자, 다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때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 극한과 이 극한의 연계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상황인데 묻는 것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묻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x-3을 적당히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변수를 사실 어떤 것으로든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황은 사실 t가 x로 대체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상황에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네, x분의 1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네, 똑같이 x로 나눠주면요, 2 곱하기 x분의 fx 빼기 3이고요, x 더하기 x분의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가?
이거 극한 존재, 극한 존재, 극한 존재, 극한 존재. 다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미트가 각각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 빼기 3 분의 분모는 x는 0으로 하겠고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하나의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 플러스 f2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a를 구하고 f2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할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다음을 만족하기 때문에 x는 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0이고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면은 a 값이 2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등식이 만족합니다. x-2의 fx는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섣부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fx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2x-8이다 라고 그냥 정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x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2, 4,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네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겠죠. x-2에 x 플러스 4.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fx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4가 fx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fx가 x 플러스 4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거는 x가 2가 아닐 때만 그렇습니다. 왜냐면 2가 아닐 때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는 새로운 함수값이 정해져야겠어요. 그게 f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을 알 수 있냐면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알 수 있죠. f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때 fx의 값과 f2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x가 2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x가 2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가 2 플러스로 가든 또는 x가 2 마이너스로 가든 어디에 적용이 된다? x가 2가 아닌 함수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6이 f2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가 2고 f2가 6이니까 답은 8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죠.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b 빼기 a를 구하라. 그러면은 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니까 1보다 클 때는 미분 가능,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니까 1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 그러면 어디만 체크하면 돼요? x가 1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x는 1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연속성을 보죠. 자, 역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로 미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당함수 미분법으로 구할 수 있죠. 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끝값에 대해서는 미분을 적용하기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흔히 이제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 x는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긴 했지만 좌 미분계수를 한번 보면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할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 좌미분계수가 되니까요.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 할 때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네,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 우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흔히 그냥 3x1을 대입해서 3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하냐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당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fx는 사실 x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각각 1보다 작을 때는 어디 접근을 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앞서 주어진 함수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대입을 해줘야 되고요. 1보다 클 때는 어디에 대입해줘야 되냐면 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입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대입을 하죠? 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나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f'1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f'1?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됐을 때 f'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도 얘를 그냥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fx가 아니라 이 3참수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네, 답은 얼마겠어요? 아, b 빼기 a죠. 네, b 빼기 a는 b 빼기 a는 얼마겠어요? 네, 5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fx와 fx 빼기 a의 곱함수가 x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은, 자, 그러면은 일단 x는 a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는 것은 x가 a의 우극한과 x가 a의 좌극한이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x가 a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는 f에 x자리 a 플러스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꼴이 되고요. a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면 네,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함수는 x는 0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함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죠.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이 주어진 값 x가 a 플러스로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6이 fa가 되겠고요. 0 플러스로 가니까 적용이 되기를 6으로 적용이 되겠죠. a 마이너스로 갈 때 상황을 한번 보면 네, 이 밑의 상황이에요. 밑의 상황. 자, a 마이너스로 간다면 어차피 근데 a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적용이 되기를 여기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a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네, 자극하는 상황에서 x 플러스 2에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면 네,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6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네, 계산을 해주면 a 값이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죠. 역시 x가 a 플러스로 할 때 상황을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상황을 한번 보니까요, a가 음수니까 당연히 이 값은 여기 적용이 돼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0 플러스로 할 때는 여기 적용, 0 마이너스로 할 때는 여기 적용.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한번 계산해보죠. 그러면 f a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음수기 때문에 a 플러스 2로 적용이 될 거고요. 0 플러스면은 네,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리고 x가
a 마이너스 할 때는 역시 a 플러스 2에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연속이 되게 하는 a 값. 자, 그래서 합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는 마이너스 한번 보죠. 그러면 fx분의 x가 x는 마이너스 1, x는 2에서 불연속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극한값을 줬네요. f5를 구하라는 것은 fx를 함수를 다 구하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은 fx 자체도 연속, x도 연속. 그러면은 언제만 체크하면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상황만 체크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연속이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fx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인수로 가진 상황, 2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조건을 바로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니까 k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죠. 이 값이 마이너스 2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역시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이니까 x 플러스 x는 일단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요,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k가 될 겁니다. 그래서 k가 3분의 2죠. 자, 그러면 fx가 끝났네요. fx는 여기 3분의 2니까 f5의 값을 그냥 계산해 주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다음 같을 때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fx, gx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곱이 x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지만 x가 1 플러스 할 때, x가 1 마이너스 할 때 f1, g1 이 함수값을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fx, gx가 둘 다 연속인 지점이면 사실 상관없는데 보세요. 여기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할 때는 바로 볼게요. 1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fx, g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gx도 한번 보죠. gx는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1 플러스로 간 상황. 그러면 어차피 0이 있고, 사실 1 자극하는지는 1 우극하는지는 0으로 가는 상황이네요. 그럼 사실 fx가 상관없이 어쨌든 0으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x 1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0 곱하기 0의 상황, 0이 되겠습니다. f1, g1도 역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보죠. f 합성 g의 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 gx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에요. 맞죠?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데 마이너스 1에서 gx가 연속인데 gx의 함수값이 x는 0이죠. 그래서 fx가 x는 0에서 연속인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되는데 사실 fx 자체도 x는 0에서 연속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이 바로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gx의 적당한 치역 범위에서 연속이 fx가 연속이 된다면 합성함수도 연속이 된다는 거 우리 같이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죠. 역시 g의 fx의 꼴이네요. 이번에는 x는 0에서 연속성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fx가 어디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보면요, x가 0이면 fx는 마이너스 1 우한 부분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g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 걸 한번 보면 마이너스 1에서 g는 이미 연속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디귿은 무조건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같이 4차 함수인데요,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fx의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형태의 꼴은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뭐 크게 총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꼴이 되는데요. 여기서 극대값을 가진 형태는 네, 단 한 가지 꼴밖에 없습니다. 요 한 가지 꼴은 뭐예요? 네,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죠.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4a 플러스 2의 x 플러스 8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0이 될 때 근을 한번 따져보죠. 일단 4로 다 나눠지겠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는 0입니다. 보다시피 x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이너스는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리고 2a.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죠. 마이너스 2 올라가면 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x는 1이 하나의 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고, 그리고 x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돼야지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8a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상을 한번 보면 2-2a는 0이 되니까 a가 1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a가 1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a의 값은 1은 안 되고요.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0번 보죠. fx가 다음과 같을 때 gx를 줬습니다. fx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거 익숙하죠? 우리 부교재에서 선생님 설명해줬던 함수가 되겠습니다. f에 2k 빼기 x를 x 자리에 대입을 하면요, 요거는 어떤 함수예요? 네, fx를 y는 fx를 어디 대칭? 네, x는 k에 대칭을 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x 자체는 이미 시수 전체에서 연속인 4참수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적당히 대칭을 한다 해도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은 변해 없을 겁니다. 그런데 x는 k인 지점이 기준이 돼서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x는 k에 대칭한 부분을 함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인지 유추가 되시죠? 뭐 적당히 뭐 이런 함수가 되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x는 k라는 지점이 미분이 웬만하면 불가능하다는 거. 그치만 언제 미분 가능하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f 프라임 k가 0이 되는 k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 계산해 보면요,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겠네요. 자, 이게 일단 0이 되는 k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예. 네, 1을 넣어도 0이 되고 뭐 3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계산해 볼게요. 네, 1을 넣어서 0이 되네요. 그리고 인수분해 여기서 바로 하죠. 그래서 x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k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n을 하자. f-1이 10일 때 mn을 구하라.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조건이죠. 평균값 정리나 또는 로울의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네,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너스 1보다 t가 크고요, 1보다 작은
그 모든 t에 대해서 f't가 절대값을 씌운 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에서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은 네, 2 곱하기 f'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걸 절대값을 씌우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f1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2 곱하기 f'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0 그리고 8 플러스 1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2, 라지 m은 18이 되겠네요. 과거자는 값은 36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무의식 중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점 있으면 역시 선생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카카오톡이 오고 있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지만 수행평가에 대해서 열심히 카카오톡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카톡을 해주는 우리 친구들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열심히 물어보십시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x가 t로 갈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럼 언제 문제가 될 거지? 이미 알고 있죠. x가 3을 할 때, x가 마이너스 3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도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fx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의 친구는 당연히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서 약분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극한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조건 한번 볼게요. 나와 조건 한번 보면 여기서 루트 fx 빼기 2x 플러스 3이 값이 존재를 한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적당한 루트가 씌워진 형태가 되면 이거 두 개의 차수가 서로 일치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열심히 쌤과 같이 찾아봤었죠. 그래서 차수가 같고 그리고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같은 형태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4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fx 빼기 7x 플러스 1도 4x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당연히 4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f의 1의 값은 x에 1을 위에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1 빼기 6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은 계산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6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양수 a와 당함수 fx 그리고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x분의 gx의 극한값이 1입니다. f2를 구하는 거는 fx를 다 구하라는 소리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x분의 gx가 x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사실은 이 gx의 꼴이 적당히 x 플러스 k 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gx가 어디 정의돼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일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fx 빼기 x 요 꼴의 형태는 일단 이거 한번 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x분의 gx니까 x분의 1 곱하기 gx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fx 빼기 x의 값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얘가 x 플러스 k 꼴이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fx 빼기 x를 x 플러스 k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아닐 때.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요? x는 일단 fx 자체가 당함수고요.
3참수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단 쓸 수 있는 게 함수값이 g 함수값이 5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x는 a에서의 연속 조건, 그리고 x는 마이너스 a에서의 연속 조건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ga인 5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x가 a 플러스를 할 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죠. fx를 대입을 해서 뭐 역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a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k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x분의 ga의 값을,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요? 네, gx를 한번 생각해보면 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fx 빼기 x가 되겠고, fx 꼴이 나와있기 때문에 x 플러스 k에 fx 빼기 a는 x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결국 gx가 x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네, a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죠. 그냥 a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네, 같은 논리에서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은 g의 마이너스 a 값은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있고, x가 마이너스 a로 갈 때 gx의 이런 극한값은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1과 2를 적당히 연립을 하면 a와 k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를 더했을 때 2k 값은 6이 돼서 k는 3이 되겠고요. 두 개를 뺐을 때는요, 2a 값이 네, 뺐을 때 상황이 2가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뺐을 때 상황은 2a는 6이 돼서 a는 3이 되겠고요. 더했을 때는 2k가 4가 돼서 k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2의 값은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f2는 f2-2 여기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f2 빼기 2는 2 플러스 k 의 x제곱 빼기 a 제곱. 네, 자, 계산하면 4 곱하기 9 빼기 해주면 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입니다. 간단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 양수 a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줬습니다. 그때 최소값은 모르고요. 최대값을 통해서 a를 구하고요. a를 구한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네,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f'x부터 구해봐야겠죠. 그 값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0이 되는 값이고, 이수가 되죠.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되니까 3, 1, a에서 마이너스를 네,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x가 3분의 a 또는 마이너스 a에서 그 값을 가집니다. 최고 차의 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리고 x가 3분의 마이너스 a가 0이고요. 여기가 x는 3분의 a라고 하죠. 자,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a부터 3분의 2a니까 3분의 a보다는 좀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8인데요. 그게 3분의 a가 된다는 사실. 자, 계산해주면요, 17분의 a 세제곱에 9분의 a 세제곱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3이고요. 자, 5는요 27분에 묶어내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a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5 곱하기 27이 5a 세제곱이네요. 5 나눠주고요, a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수 a니까요. 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최소값.
최소값은 후보자가 두 군데입니다. f-a가 되는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x가 3분의 2일 때 두 가지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니까 네 값이 사실 어떨 것 같아요? 마이너스 a일 때가 사실 더 작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f의 마이너스 a는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3 마이너스 24가 있고요. 자 f의 3분의 2a는 그냥 f에 a 3을 대입해서 2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3이고요. 역시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9, 28 플러스 3이죠. 네, 당연히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굳이 따지지 말고 네, 이 m의 값이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네 27이 되겠어요. 자 왜 이게 더 작은지 바로 알았냐면 자 이런 비율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비율 관계를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되나요? 네 2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2대 1이 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이너스 a부터 3분의 a까지는 총 3분의 4a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2가 돼서 여기가 x는 a 지점이 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당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2를 구하라는 것은 fx를 다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f0의 값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같은 부등식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동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당함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차수를 좀 추론을 해야겠는데요. 가로는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서 추론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다음 상황에서 좀 편리한 값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보입니까?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 2, 마이너스 3, 0, 5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되네요. 일단 x 플러스 1이 둘 다 인수로 가지는 형태인 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f의 마이너스 1 값은 0보다 커놨고 0보다 작거나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이걸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걸 추적해야 되나 봤을 때 네, f 프라임의 값을 추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스타라고 하면 이 스타식을 똑같이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요 부동의 방향 바뀌죠. x 플러스 1분의 fx고요. 그거 나왔다 12. 자 이제 뭘 해줬겠어요? x가 마이너스 1 어디로 보내죠? 네 자극한을 보내줘야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좋게도 네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0이다. 강력한 조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쌤이 풀어준 문제에서 fx가 3차기 때문에 3차함수로 추론을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당연히 많을 건데요. 사실상 이 3차함수의 추론 과정도 여러분이 직접 유도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유도를 해내는지 볼게요. 나에서 차수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일단 fx를 최고차의 수 1이니까 x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보죠. 그러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정합시다.
그때 일단 부등식을 두 개를 한번 보는데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fx는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항상 유효한 부등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돌려줍시다. x의 n제곱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일단 이걸 그냥 부등식을 거꾸로 넘겨주죠. 네, 거꾸로 넘겨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fx 빼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묶어내는 게 보기가 예뻐지니까요. 일단 x의 n제곱으로 이 식을 묶어낸다고 보죠. 그러면 네, 1 플러스 적당히 x의 n제곱분의 나머지 fx의 잔당들이 남을 거고요. 역시 또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가 남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는데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n제곱 곱하기 n이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0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곱하기 1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n이 만약에 홀수가 된다면 다음 같은 형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 발생이 되네요. 네, 그래서 n이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면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마찬가지로 fx 빼기 12x-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모순을 보이면 되겠네요. x의 n제곱을 마찬가지로 묶어내면 1 플러스 x n제곱분의 적당히 세모에 마이너스 x n제곱분의 12x 플러스 12가 남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 n제곱 곱하기 네, 1이 된 상황이죠.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모든 n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n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 역시 이런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짝수 또는 홀수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1이라면 fx는 최고차의 수가 n이고, 그리고 f0이 10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다면 x 플러스 10이 될 건데 f 프라임 1이 역시 12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모순. 자, n이 2가 되면 같은 방식으로 모순을 보일 수 있는데요. fx는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 f 0이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1은 f 프라임 x부터 구해보죠. 2x 플러스 a가 되겠고 f 프라임 1은 2 플러스 a가 되면서 이 값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0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죠. 뭘 안 썼어요? 뭘 안 썼습니까, 여러분? 뭘 안 썼나 보니까 뭘 안 썼지? 뭘 안 썼나 볼까요? f-1의 값을 안 썼네요. 네, f-1의 값이 0이라는 조건이 있죠. 네, 그래서 f의 -1의 값이 0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1 a 플러스 1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11이 나와서 역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3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fx는 f-1이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요. 최고차의 수 1이니까 x제곱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플러스 ax, 그리고 여기 상수항은 f0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렇게 잡아주면 상수항이 10이 맞춰지겠죠. 자, 여기서 뭐만 체크해주면 돼요. f 프라임 1이 12가 되는 것만 사용해서 a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0이 되고요. 플러스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a.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죠. 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요, 어차피 모순이 되긴 하네요. 위에 그 n이 1일 때도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1이 되고 여기 12가 되니까 모순이죠. 네, 어쨌든 간에 다시 네 여기 상을 보면요.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0이 되니까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1입니다. 이 값이 1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어요? f2의 값이네요. 아 이게 이게 사실 수정이 있었죠. f2로 네. f2의 값은요 f2의 값이 아니라 이게 수정이 있었죠. 네, 쌤이 이가 너무 경계의 값이라서 네, 이거를 f1로 수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f1의 값은요 2 곱하기 10이 돼서 20입니다. 네, 답은 그래서 20이에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4참수 fx,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함수 gx를 fx에 관련되게 정의를 했습니다.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채택하고요. fx가 a보다 작을 때는 2a 빼기 fx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함수가 뭐예요? 네, y는 a에 fx를 대칭한 형태가 y는 2a 빼기 fx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역시 온라인 클래스에서 같이 다뤄봤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일단 gx는 어떤 함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fx라는 애가 총 4차 함수가 최고 차이 수가 1이기 때문에 크게 4가지 꼴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4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y는 a가 어느 지점에 가는지 한번 보면 쉬운 그래프 여기 4번째 꼴 한번 보면요. y는 a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어때요? fx는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는 fx를 그대로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fx가 a보다 작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y는 a 대칭을 한다.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g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4번째 꼴에 대해서 가나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gx는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가 된다는 건데 방금 했던 gx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2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4번째 꼴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y는 a를 움직여가면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만 나오게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꼴에 대해서 역시 한번 보면요. y가 이렇게 되면요. 몇 개가 생기겠어요? 여기 2군데가 생기겠죠. 이렇게 돼도 어때요? 2군데죠. 왜냐면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대칭이 되면서 여기서 접어 올라가고 여기서 접어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네, 미분 불가능한 게 될 거고 네, 여기는 네, 어차피 접어 올라가도 네, 순간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상관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4개가 돼버리고요. 이러면 2개, 뭐 이러면 0개,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꼴을 한번 보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역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2개가 돼버리고요. 우리가 체킹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원래 순간 기울기가 0이었죠. 그럼 접어 올라가면 gx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이렇게 접어 올라가고 자 여기서는 fx 그대로 채택이 되면 얘가 y는 g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체크 포인트가 2군데가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래 순간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접어 올라가도 0이겠죠. 만약에 원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fx의 순간기울기 여기가 2였다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순간기울기가 부호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주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움직여 하면요. 이런 경우는 역시 두 개고, 이런 경우도요. 여기 순간 기울기가 어떤 음수 값이었다면 우리가 gx가 채택이 되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택이 될 거니까 어떤 부호가 바뀌는 형태의 꼴이 돼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y는 fx 꼴을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형태, 순간 기울기가 여기 되는 게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형태, 여기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는 a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는 3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x는 3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gx 빼기 fx는 x는 2에서 최대값 2a를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gx 빼기 fx가 어떤 애인지 한번 보죠. gx와 fx의 차이인데요. 일단 gx를 한번 그려보면 0보다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 그대로 채택, 나머지는 y는 a의 대칭의 형태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가 y는 fx 또는 이런 애가 y는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gx 빼기 fx는 이 함수값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fx와 gx가 같아지는 구간인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0이겠죠. 여기도 계속 0일까요?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날 겁니다. gx 빼기 fx는 y 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로서 우리가 채택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언제 체리가 되냐면 당연히 원래 fx의 극소값을 가진 지점 있죠. 그 지점에서 차이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도 극소값을 가진 지점에서 가장 최대가 되겠죠,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여기가 x는 2 또는 여기가 x는 2에서 최대값 이 길이가 2a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여기서 fx x는 3과 x는 2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꼴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뭐 확인해 보면 일단 이 길이가 또 2a가 된다는 게 주목할 볼 만한데요. y가 a라는 거는 x축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x축이 된다는 거죠. 이 길이가 a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추측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g0을 알기 위해서는 fx를 알면 되겠는데요. 자, y는 fx를 식을 간단히 하고 싶은데 확인해 보면 여기 3 그리고 여기는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x는 알파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를 보는 게 빠를 거예요. fx 빼기 a를 확인해 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가지고요. 네, 여기서 3중근을 가지겠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질 건데요. 극소값을 가진 형태겠죠. 그래서 f 프라임 2가 0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는 3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낸다면 3x 마이너스 9에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4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알파는 절대 2가 될 수 없죠. f 프라임 2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끝났어.
끝났어요. fx 빼기 a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만 구하면 되겠는데요. 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x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주목. 여기는 2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f 2 빼기 a는 0이 됩니다.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2 대입하면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a가 되고 f2는 0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a 값이 27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는 g0이에요. g0은 x는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준다면요.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살펴보면 되겠는데 이 함수였죠. 그러면 이 알파 값이 x 마이너스 1인지 됩니까? 0인 값은 우리가 어디 대입을 해주냐면 우리가 여기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x는 0인데 x는 0이라는 값은 fx가 a보다 작아지는 지점이죠.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g0의 값은 2a 빼기 f0이 되겠고요. 우리가 a는 27이니까 2 곱하기 27 빼기 fx 구해놨죠. fx는 여기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f0은 a는 27이죠. f0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27에서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4를 빼주면 54 빼기 24니까 3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우리가 비율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4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 y&a라는 직선이 접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접선에 대해서 비율관계가 만족했죠. 이 극대값을 가진 지점을 한번 극소값을 가진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마이너스 1로부터 접점으로부터 여기가 3이고 3대 1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x는 2, x는 3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딱 1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알파 값을 x는 마이너스 1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2에서 3을 빼줘가지고. 네. 그러면 사실 이 미분을 한번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바로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율 관계를 적용해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16번 문제 네,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1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두 실수 mn에 대하여 이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a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a 사이는 fx 그대로 채택을 하지만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어떤 직선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gx가 실수 전치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제 a는 1대 m은 7이다 라고 줬는데 이 기억을 통해서 적당히 이제 함수를 좀 탐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연속이라는 조건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일단 a가 2니까 어디서 연속이 돼야겠어요? 네, 당연히 x는 2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풀마 a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fx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l이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이 두 직선이 x는 2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얼마예요? 1이죠. 이게 2m 플러스 n이 되겠고요.
F-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m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빼주면요. 28은 4m이 나오고요. m은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m이 12다. 일단 우리는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어요. y는 fx가 이런 형태죠.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적당히 어떤 a 값에 의해서 적당히 잘리는 거예요. 풀마 a에 대해서 잘려가지고 여기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적당히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얘는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는 없어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니까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a가 아니라 x 풀마 a가 아니라 a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x는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깔고 가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a에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의 연속성 세 가지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이 두 함수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볼게요. 일단 a-1의 세제곱이랑 뭐 같아야 돼요? 연속성을 쓰면 ma 플러스 n이 같아야 되고 f-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ma 플러스 n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울게요.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빼낼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쓸 수 있어요? 네, 미분 가능성. xn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조사하면 되고, 그러면 fx랑 이제 mx 플러스 n의 기울기를 판단하면 되니까 3의 a-1의 제곱이 m이 되는 것을 또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보건데, 자, 일단 3번을 보니까 a와 m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1번, 2번을 통해서 이 n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한 결과 3번을 다시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1의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2ma가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2a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 제곱에 3a 제곱 더해서 없어지고요. 플러스 3a에 플러스 3이 6a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요. 2ma. 자, 여기서 2a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a는 a에 플러스 이 세제곱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2a로 나눠주면요. a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3번에 의해서 3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m이었죠. 자, 이거 두 개를 그러면 갖다 고쳐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3은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고요.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맞나요? 네, 마이너스이죠. 네. 이게 3이죠. 네, 미안합니다. 갑자기 집중력을 잃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a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가 0 또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가 0보다 크다는 종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a는 3이 된다면 어디서? 이 x는 a에서 요 x는 a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는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 이때 m의 값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m을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네, m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a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서 마저 계산을 해주면 m은 9 플러스 3이 돼서 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참입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면요. fa 빼기 2a f 프라임 그리고 a 그리고 n 빼기 m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실 y는 mx 플러스 n과 fx는 x-1의 세제곱에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형태인 거 보이나요? 네. 그리고요, 요거는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FA랑 F'A도 나오는 거를 보니까 뭔가 어떤 프라임을 사용하고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여러 번 해보겠죠. 센스 있는 친구라면 이제 이 좌변에 있는 이 값도 우변에 있는 값은 x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한 형태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도 x는 마이너스 a를 어떻게 대입을 한 그런 값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x 자리에 a가 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F'A를 구하는 형태고 어떤 직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에서 접선을 한번 생각해보죠. fx의 접선. 이 접선을 한번 생각해보면 y는 F'A에 x-a에 플러스 f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a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a에 F'A에 플러스 f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fx의 접선인데 그 접선에 x좌표에 마이너스 a를 넣었더니 다음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에서 이 그래프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본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 a에서의 적당히 접선이 있겠죠. 그 접선에 대해서 이 접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그 함수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준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거기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고, 그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큰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f의 그 접선에 대입한 게 더 함수값이 y값이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a값을 체킹하라, 이런 형태의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 y값이 f가 더 크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실 이 니은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x는 a에서 순간 기울기와 그리고 이 m이 같게끔 이미 니은에서 세팅을 해줬죠. m이 12가 되는 그런 경우, x는 a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연속도 됐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a는 3이었죠. 이 값이 딱 이렇게 됐을 때 a는 3은 우리는 만족하는 경우예요. a가 3인 경우는 어때요? 만족하죠. 왜? 네, 여기서 함수값과 접선의 함수값과 mx 플러스 n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는 알 것 같다. 우리는 접선에서의 어떤 값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a 값을 조정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 값을 접선에서 a 값이 더 커지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a 값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체킹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x가 3일 때 이런 형태의 꼴이 됐었다면 우리가 순간 기울기가 3의 a-1의 제곱이니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강해질 거고요.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죠. 네, 그러면 1에 조금씩 다가가는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를 한번 보죠. 이런 형태가 되면 접선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요? mx 플러스 n의 함수값보다는 더 어떤 경우? 네,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함수값을 점점 줄여가는 형태로 체킹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3이었으면 3, 2,
A는 1 하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점점 완만해지겠죠.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이 A 값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능한 자연수 A 값은 A는 1, 2,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체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다음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결국 디귿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FA 빼기 2A의 F 프라임 A 이 값이 N 빼기 AMA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면 이 GX 함수 있잖아요. GX 함수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x에 마이너스 a를 넣은 게 사실 중점 포인트가 되니까 또 연속성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분명히 연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f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ma 플러스 n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연속성에 의해서 밑에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fa 빼기 f 마이너스 a, 자, 이 양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의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겠고요. a가 0보다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a로 나눠줘도 함수 상황이 부동호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알고 있죠. fx는 x-1의 세제곱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우리 이미 한 것 같네요. 2a분의 a-1의 세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니까 이런 상황이죠. 빼기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위에 계산했죠. 네, 여기 보입니까? 네, 요거 계산했죠. 네, 그래서 2a로 또 나눠주는 상황까지 갔네요. 계산해주면요, a의 제곱 플러스 3이 빼기 이제 3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네, 얼추 비슷하죠. 계산한 게 마이너스 곱해주고 계산을 해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이 부등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a 값은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수식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양쪽에 눈이 튀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서술형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채점 기준과 그리고 모분당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요. 사실 이번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좀 열심히 한 친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어서 서술형 문제도 사실 초반부에 여러분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쉽게 문제를 1번, 2번을 구성을 했고요. 3번, 4번도 역시 사실 그렇게 막 고난도의 문제를 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시도에 걸맞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선생님의 의도였고요. 그렇게 된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 풀이 듣는다고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 풀이도 역시 업로드를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다음 기말고사는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모두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네, 학교에서 봅시다.